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목소리를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지나가다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보면 아무리 자기 마음이 뭐 다른 데 가 있다고 할지라도 한마디 안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요즘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 여럿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 이제 당도 다른 사람이니까 말을 내가 좀 아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들이 다들 나오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 당원 게시판에 그 폐륜적인 여러 가지 이름을 올리고 표현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런 것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얼굴을 내놓고 서로 대면을 하면서 싸우면 그건 괜찮아요. 하지만 뒤에서 뒷담화하고 다음에 자기의 이름이 절대로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어두운 곳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것이 밝은 곳에 나와서 공개가 되면은 그거는 어쩔 참기가 힘든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런 상황이 나왔죠. 가만히 보면 그 글들을 다 읽어봤는데 한동훈이라는 사람이어야지만 쓸 수 있는 행동들이 많아요. 뭐 언제 뭐 검찰 때 수사를 할 때도 수사는 전부 다 한동훈이 하고 윤석열은 술만 먹었다더라.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아주 그 미운 표현들이죠. 이제 그런 표현들을 누가 왜 했을까를 갖고 보다가 저는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게 한동훈이 직접 쓴 거라면 그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 그래도 엄청난 사건이고요. 두 번째, 자기가 쓴 게 아니고 야 나의 주민등록번호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 마누라는 어떻고 우리 장인 장모 딸 이름이 어떻고 이걸 다 해서 네가 당원 게시판에서 여론몰이 할 때 잘 활용해 하고 그 정보를 주어서 남을 시켜서 썼다고 해도 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면 안 되는 일이죠. 세 번째, 그게 아니고 자기는 그런 게 하나도 안 했는데 해커가 그 정보를 모두 알아내서 자기가 한동훈이 쓴 것처럼 해킹을 해서 도용을 해서 쓴 거다. 그럼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가능성 모두가 다 문제인데 이 문제를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겠다, 아니면 그게 아니라는 취지로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를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아무리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이라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까? 예, 나올 수 없습니다. 펄펄 뛰고도 남아야죠. 펄펄 뛰고 뛰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쓴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대변인을 시켜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제가 이번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다선 국회 의원으로부터 속 깊은 얘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한동훈 그러면 한땡땡이라는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게시판에 쓰면. 근데 게시판에 가입을 할 때는 자기 주민등록번호 뭐 앞에 6개 하고 7개 이런 거 다 써야 되는 건 아실 거고, 그래서 신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가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이름을 써도 작성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봤더니 예를 들어 뭐 신혜식 이래서 치면 그 이름이 검색하는 이름과 그 사람이 쓴 글 모두가 주룩 하고 나온다는, 그게 이제 컴퓨터의 프로그램으로 보면 버그예요. 그런 버그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나온 거죠. 무슨 소리냐? 우리들이 우리의 신분을 속여서 많은 글을 쓸 수 있지만 제 이름을 넣고 민경욱이가 쓴 게 몇 건이나 되나 한번 보자 해서 민경욱을 딱 치는 순간에는 민경욱이란 이름과 함께 자기가 여태까지 썼던 모든 글들이 줄줄이 따라 나온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벌였던 부끄러운 일들이 이렇게 햇빛 바깥에서 환하게 이제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나게 만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빠진 것입니다. 저는 이제 부정선거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으로서 이 한동훈에 대해서는 이런 면도 있어요. 지난번에 사전투표를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전투표는 부정선거의 통로가 된다. 사전투표는 도박, 사기 도박에 판돈을 대주는 일이니까 그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4년 동안 떠들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한동훈이라는 자가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 254개 모든 지역구에 있는 후보들은 전부 다 사전투표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만 합니까? 그 사람 부인, 가족, 운동원들이 모두 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결과가 나온 건 어때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는 항상 거의 비슷하게 나가야 되는 것이 대수의 법칙에 의한 수학적 법칙입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이상했죠. 이번에는 예외가 됐나 했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항상 달랐고, 서울 시내 254개 동에 245개 동에 모든 동에서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 유리했었습니다. 경기도 전체에 있는 599개 동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만약에 한동훈의 입장이었다면은 부정성을 갖고 애쓰시는 분들이 사전 투표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에 좀 귀를 기울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고 유감 표명 같은 건 한마디 있을 만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 됐다면 다음번에 이런 사전 투표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이라도 한마디 했어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면으로 한마디 드릴까요? 지금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다음번에 아마 대통령에 나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치인은 실현이 있어야 됩니다. 실현이 있어야 돼요. 이 박근혜 대통령 같은 분 18년 동안 부모를 흉탄에 다 잃고 18년 동안 거의 영어의 몸으로 외부 세계와 단절된 상황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슬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단단해져야지 우리 우파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좀 정치에 대해서 뭐를 알고 정치에 대해서 뭐를 했다고, 어떤 시련을 겪고 어떤 고통을 겪었다고 지금 우리 여기 이렇게 아스팔트에서 애쓰는 여러분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여러분들의 아픈 가슴을 띄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합니까? 그거는 정말로 얼척이 없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되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게 자기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더 역량 있는 많은 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 원래 절대로 되지 않을 사람이니까 너무 속상해하지도 마시고 너무 귀하게 여기지도 마시고 이 사람 욕하는데 너무 시간 많이 안 들여도 돼요. 이제 훌륭한 분들, 몇몇 분들 계시죠? 이 아주 그 고난을 겪은 분들, 그런 분들이 다음번에 우리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눈 크게 뜨고 뒤를 살펴보고 그분들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많이 나오신 유튜버 여러분들, 존경하는 분들 많이 눈에 띄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건강에도 조심하시고요. 항상 우리 우파, 다음에 애국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욱 대표. 감사합니다.